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청취자분들과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본 방송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분들은요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다른 날과는 달리 저 혼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스피커분들을 모시지 않고 저 혼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아이패드를 통해서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PC 웹브라우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랑 이야기하는 음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피드백 같은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멘트랑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들 같이 들으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 곡 한번 듣고 가보시겠습니다. 네, 산울림의 회상을 듣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선곡의 기준은요. 지난 2022년을 떠올려 봤을 때 생각나는 노래들로 한번 선곡을 해봤고요. 가사 때문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곡의 분위기가 뭔가 아련하다거나 옛날 생각이 나게 하는 거라서 선곡을 했을 수도 있고 작년을 떠올렸을 때의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2022년 정산을 할 때 보통 연말에 하잖아요. 저도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요걸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 아직 2022년이 다 간 것도 아닌데 이 결산을 한다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말보다는 연초에 하자.'라는 생각에 오늘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요. 제 자신이 돌아보는 2022년에 대해서 좀 썰을 좀 풀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전에 저희 청취자분들께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들이 좋았는지 설문조사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면서 '아 맞아. 작년에 이런 영화가 있었지.' 요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노래도 들으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끝까지 남아서 좋은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은 어떠셨나요? 저한테 있어서 2022년은 희노애락이 다 공존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개인사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가요? 개인사. 한번 얘기해보죠. 제 방송 들으러 와주신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초마다 계획을 세워요. 올해는 이런 거라고 저런 거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를 뭔가 디테일하게 세운다기보다는 몇 가지 꼭지만 요렇게 세워 놓고 그거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꼭지만 세우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제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개인의 목표 그리고 나이트 시네마로서의 목표 이런 것들의 그 구분은 좀 하되 최대한 러프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돌아보니까 크게 네 가지 꼭지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나이트 시네마,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아내의 남편, 그리고 직장인 요렇게 네 가지 꼭지로 세웠고요. 나이트 시네마로서의 목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 1회 이상 영화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 1회 이상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드라마, 예능 이런 거 OTT에서 공개되는 예능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충분히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왓챠피디아 꾸준히 작성하기 이것도 한 것 같고
비디오 방송 도전하기는 지금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이룬 것 같네요. 브런치 작가 등록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글로 풀어내는 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여기 꽤 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실까요? 그리고 기부하기가 있었는데 요것도 달성을 했죠. 뭐 여기서 이 나이트 시네마의 뭐 자세한 거는 뒤에 좀 더 그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로서의 목표는 뭐 큰 아이한테 큰 소리 내지 않기, 그리고 아이와 함께 단둘이서 국내 여행 1박 이상 하기, 매일 사랑한다고 한 번 이상 이야기하기, 요렇게 큰 꼭지를 잡았는데 사실 매일 사랑한다고 한 번 이상 이야기하기 말고는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요. 괜히 아이한테 미안해지네. 네, 그죠.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계획은 한 달에 50% 이상은 이제 재택근무를 해요. 저희 회사 방침이 그렇게 돼서 하고 있는데 워킹 데이가 일주일에 5일이니까 5일 중에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한 번은 와이프랑 같이 점심 외식하기가 있었어요. 와이프도 직장인이긴 한데 점심 먹기 전에 퇴근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점심은 집에서 먹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좀 지키다가 이게 외식비가 너무 올랐어요. 여러분들 요즘 식당 가격 너무 올랐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오늘 마침 그 통계가 나왔어요. 외식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통계가 나왔는데 기본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5배 정도는 메뉴별로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돼 가지고 초반에는 좀 지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집에서 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삼다수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수치스러웠던 목표가 와이프와 함께 바디 프로필 촬영이 가장 수치스러웠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왜 수치스럽냐 하면은 바디 프로필은 고사하고 지금이 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고 말이라도 말았으면은 이런 계획이라도 세우지 않았으면은 덜 부끄러웠을 텐데 좀 그렇네요. 오답노트님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힘들 텐데 대단하십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자기 전에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재워놓고는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때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목표는 아니었어요. 테레즈님이 요즘 밀키트라든가 유튜브 요리 보고 따라해요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요즘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애정하는 게 마켓컬리거든요. 마켓컬리에 그 이연복 셰프 버전의 짜장면이랑 짬뽕이 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라면만 끓일 줄 알면은 누구나 간편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 애는 아직 짬뽕은 못 먹는데 짜장면은 애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사 먹고 있습니다. 방기남님이 바프 촬영합시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와이프는 어차피 매년 찍고 있어서 와이프는 뭐 어차피 일상이라서 저희 와이프는 제가 맨날 "너는 직장인이 아니라 생활체육인이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운동이 와이프한테는 스트레스 해소 요인입니다. 해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 갔다 오면은 사람이 확실히 이게 눈에 보여요. 활기가 더 넘치고 뭔가 기분 전환이 됐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생활체육인급의 어떤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이프는 걱정할 게 없는데 제가 문제죠 뭐. 자, 그리고 생활체육인 맞아요. 운동 같이 하라고요? 근데 딱 한 번 운동 같이 하는 걸 시도를 해 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진짜 빡시게 하는 편이고 저는 뭐 이렇게 설렁설렁 사부작사부작 하는 편인데 일단 와이프도 혼자 운동하는 게 좀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저를 같이 좀 이렇게 봐주고 하는 게 좀 익숙치 않나 봐요. 예. 그래서 한번 딱 해보니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느낌이 딱 와서. 그리고 와이프는 기본 2시간 이상은 하거든요. 한번 헬스장 가면은. 근데 저는 와, 진짜 오늘 운동 많이 했다라고 하고 시계를 딱 보면 최대 1시간? 야, 이거 오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고 시계 딱 보면은 1시간 정도 딱 흘러 있습니다. 시작할 때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2시간 동안 하냐고 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유산소 30분, 그리고 웨이트 1시간, 마무리로 또 유산소 30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네. 그쵸. 맨날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그 와이프가 그 직장이 점심 먹기 전에 이제 퇴근을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뭐 아이는 어차피 뭐 유치원 가 있으니까 그때
갔다 와서 점심 먹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낮에 뭐 장을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따라 넷플릭스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제 못 갔다면은 헬스장 마감하기 한 2시간 전에 제가 맞춰서 퇴근을 하면은 이제 바톤 터치를 하고 와이프는 운동하러 가고 저는 이제 또 아이 씻기고 저녁 먹이고 뭐 이렇게 재우고 이렇게 뭐 제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체력이 좋으시네요."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되게 희한한 게요. 와이프가 체력은 확실히 좋거든요. 근데 그 잔병치레는 저는 잔병치레가 없어요. 제가 뭐 인생 최대 몸무게다 어쩌다 하는데 저는 감 1 년에 감기도 잘 안 걸리는 편입니다. 뭐 작년에 아팠던 거 생각하면은 코로나 걸렸던 거? 아 맞아. 2022 년을 추억하면은 또 코로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3 월에 저희 아이가 제일 먼저 코로나에 걸려 왔고요. 유치원에서 감염이 돼서 왔고 저희가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는 2주 격리였나 1주 격리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시간 텀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한 명 한 명 감염이 되면은 1 주가 2 주가 되고 2 주가 최대 3 주까지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그냥 어차피 아이가 걸려온 거 피해갈 수 없다면 즐기자."라고 하면서 차라리 아플 거면은 동시에 다 같이 일 주일 동안 짧고 굵게 바짝 아픈 게 낫다 싶어서 뭐 그냥 아이가 이렇게 왔다고 해서 뭐 격리를 따로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식기를 막 따로 쓴다든가 이러진 않고 그냥 같이 자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2-3일 안에 저랑 와이프도 다 이렇게 감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고 굵게 일 주일 딱 한 번 격리를 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말고는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와이프는 좀 감기도 자주 걸리고 좀 이렇게 골골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체질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젊을 때 이렇게 막 "난 잔병 치레 없어." 막 이랬던 사람이 늙어서 크게 한번 아프다고. 오히려 이렇게 꾸준히 잔병 치레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노인이 됐을 때 크게 아픈 게 없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바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윈스턴 처칠도 장수했어요. "술, 담배 다 해도 말이죠."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제가 술, 담배는 잘 하지 않아 가지고 다행이긴 하네요. 담배는 지금 끊은 지 거의 와이프 만나기 전에 끊었으니까 와이프 만나기 1년 전에 끊었나? 제가 지금 결혼 7년 차니까 이제 거의 한 8년 다 돼 가네요. 금년 한 지는 8 년이 다 돼 가고 술은 난 술 절대 안 마셔."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약속 자리가 없으면은 뭐 굳이 먹지는 않는 그 약속 자리 나가서도 사람들이 제가 술을 잘 안 먹는 걸 아니까 굳이 권하지는 않는 그래서 뭐 첫 잔 정도 이렇게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뭐 몇 잔은 해도 뭐 먹다가 그냥 뭐 "난 콜라 먹을게. 난 사이다 먹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맞춰주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2022 년을 돌아봤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목표는 제가 지금 작년이 만 10 년이었어요. 근속 10년 차여 가지고 근속 10 년에 맞춰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직장인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이 쪼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영화 결산을 들으려고 왔는데 지금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 주저리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나이트 시네마의 2022 년의 발자취는 어땠을까요? 일단 2022년 1월 20 일에 처음으로 캐스트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서 팟캐스트 플랫폼에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팟빵이라든지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흐름에도 있고 팟캐스트 서비스란 서비스에는 다 올려 놨어요. 싹 다 올려 놨는데 아마 첫 캐스트를 들으시면은 손발이 오그라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념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그걸 처음으로 제가 캐스트로 만든 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귀 열고는 못 들어줄 수준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틀어 드릴게요. 이거 들어보시면은 야 이 양반이 그래도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2022년 1 월보다는 지금 좀 발전을 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한 1 분짜리인가 그래요. 부담 없는 분량이니까 요거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공개 수치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의 1분 퀵 리뷰입니다. 오늘은 영화 특송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 3가지. 첫째, 액션씬을 굉장히 잘 찍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액션 시퀀스는 강렬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송세벽 배우가 연기한 악역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송세벽 배우의 말투가 그렇게 섬뜩해질 수도 있구나 느꼈네요. 세 번째,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포동이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 영화의 단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액션을 중점으로 홍보했는데 자동차 액션의 분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둘째, 은하가 서원이를 저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왜 지키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잘 모르겠어요. 셋째, 결말이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나름 감동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마지막 총평입니다. 오프로드를 거칠게 달리길 바랬는데 얌전하게 정속주행만 하다가 끝난 느낌입니다. 무리해서까지 극장에서 보실 필요는 없고 OTT로 집에서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나이트 시네마의 1분 퀵 리뷰였습니다. 제가 2022년 1월에 처음 등록한 캐스트를 들어봤는데 막 제가 듣는데도 막 손발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저는 그 최근에 녹음한 거는 제가 들어도 재밌어가지고 좀 이렇게 운동하거나 이럴 때 듣거든요. 운전하거나 이럴 때 그냥 들어요. 편하게 듣는데 야, 이때 이거는 진짜 도저히 못 듣겠다. 듣다 보니까 지금 너무 오글오글하네요. 네, 이렇게 그 초반에는 굉장히 어색하게 이제 캐스트화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렇게 잘한다라고까지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때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뭐 거기에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뿌듯뿌듯합니다. 네. 목소리 속도도 정말 성장하셨네요라고 하는데 이때 녹음할 때는 모르겠어요. 좀 긴장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지? 2022년 1월 20일에 캐스트화를 시작을 해서 현재 시점에는 146개의 캐스트가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흐름드 살롱에서의 활동은요. 3월 2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 방송 직전까지 총 70회의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총 70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쭉 이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약 36번의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는요. 메일링 서비스도 시작을 했어요. 메일리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메일링 서비스 구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메일리라는 서비스에서 나이트 시네마를 찾으신 다음에 본인 메일 주소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제가 메일을 발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메일로 간편하게 그 영화 뉴스 스크랩한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6월 9일부터 발행을 해서 현재 69번의 영화 뉴스 스크랩을 발행을 했습니다. 메일링 서비스에 대한 요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요것도 후일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메일링 서비스 최초의 형태는요. 지금은 영화 뉴스라든지 이런 링크들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는 그 뉴스를 제가 다 캡처해서 긁어오는 형태였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테레지님께서 저 이렇게 하면은 저작권 문제가 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형태로 발행했던 게시글들은 싹 다 날려버리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다. 2022년에 또 업적 하나가 있네요. 제가 모바일 게임을 끊었습니다. 거의 한 4, 5년 정도를 했던 모바일 게임이 있어요. 4, 5년 정도를 그 게임을 하면서 딱 한 달 정도 그만뒀었는데 그 한 달이 저희 아이 출산했을 때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그 한 달 정도는 딱 끊었고 그거 외에는 계속 특정 모바일 게임을 이제 했었어요. 근데 했었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끊었던 이유는 방송을 위해서 끊었고요. 그 방송과 함께 그 게임을 병행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그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방송을 포기할 것인가, 이 게임을 포기할 것인가 고민을 하던 중에 그래 게임은 몇 년 동안 했잖아. 근데 방송은 이제 1년 한 건데 그러면은 5, 6년 동안 충분히 즐겼던 이 게임을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 게임을 포기를 하고 이제 방송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매년 이제 기부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1월 3일 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후원받았던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기부를 했고요. 68만 2,135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청취자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기부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68만 2,135원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다른 방송에서도 보면은 이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까지 얘기하는데 금액은 굳이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렇게 하면은 좀 후원을 많이 하신 분들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금액을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뭐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일단 그 후원을 해주셨다는 그 마음 자체에 좀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나 이렇게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큰 금액이 모일 수 있었던 데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고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어렵게 연극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후원을 했는데, 뭐 12만 얼마? 이렇게 후원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후원받은 금액을 이제 정산해서 이제 후원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전액 다 후원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 저기 어차피 연말정산 하면은 연말정산으로 다시 뭐 이렇게 혜택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당황을 했지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연말정산 반영되는 거고요. 연말정산으로 혜택을 뭐 받긴 받습니다. 근데 그 받으면 안 돼요? 아니 그 받는 게 잘못된 거야? 내가 어디 뭐 쇼킹한 것도 아니고 좋은 곳에 쓰고 그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에 그냥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 그거 받으면 안 돼요? 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런 추억이 또 떠오르네요.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사전 설문을 돌렸을 때 2022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어떤 것들을 베스트와 월스트로 꼽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계속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둘러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네, 안재욱의 친구 듣고 오셨습니다. 요 가사를 들으면서 항상 라이브에 참여해주시고 캐스트로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것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노래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취자분들이 꼽아주신 베스트와 월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공개가 된 작품이 아니라 내가 2022년에 봤던 작품 중에서 베스트와 월스트를 골라달라고 제가 설문을 돌렸고요. 먼저 한국 영화 베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한국 영화에서 베스트로 꼽아주셨던 작품이 뭘까요? 근데 올해는 너무 쉽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1위는 헤어질 결심입니다. 그렇죠. 파임님이 헤어질 결심이지 뭐라고 되게 시니컬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지금 올려드리면은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헤어질 결심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2위가 헌트, 3위가 범죄도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영화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2022년에 봤던 한국 영화 중에 월스트는 과연 뭘까요? 이건 저도 예상 못했거든요. 월스트는 카터가 외계인 일부와 함께 공동 1위를 했습니다. 카터 좀 엉망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촬영 기법은 나름 뭐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월스트 1 위로까지 꼽힐 정도인가 싶으면서 조금 애잔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터랑 외계인 일부가 월스트 1 위고요. 비상선언이 2 위, 마녀 2가 3 위, 영웅이 4 위. 영웅은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4 위에 등극을 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서울대작전이 5 위, 그다음에 쭉쭉쭉 있는데 지금 그 뒤에 있는 작품들은 뭐 쟁쟁합니다. 공조 2, 리미트, 야, 늑대 사냥, 정직한 후보 2, 귀문, 컴백홈, 아, 브로커도 있네? 브로커도 있구나. 탑건 매버릭이 한국 영어가 아닌데 여기 들어갔네? 죄송합니다. 요건 제가 오타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한 번만 봐줘잉. 예,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줘잉. 네, 그럴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2022년에 봤던 외국 영화 중에서 베스트를 꼽아봤습니다. 자, 베스트는 탑건 매버릭이 1 위를 했고요. 그리고 2 위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2 위를 했고 본즈 앤 올이 3 위, 그리고 쭉쭉쭉쭉 다른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제가 노래하는 곳, 애프터양, 서부전선 이상 없다,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주술회전 제로, 우연과 상상, 킬리가리 박사의 밀실, 벨파스트, 높, 실종, 풀타임 요렇게 베스트로 많이들 꼽아 주셨네요. 외국 영화 월스트는 요렇게 선정이 됐고요. 1 위가 토르 러브 앤 썬더가 월스트 1 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토르 러브 앤 썬더가 저한테도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게 요게 용산 아이맥스 제 첫 작품이거든요. 처음으로 용산 아이맥스에서 봤던 작품이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날 연차를 쓰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제가 용산 아이맥스를 가려면은 수원역에서 기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기차까지 타고 가서 봤는데, 네, 그랬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별 노력 없이 봤다면은 이렇게까지 실망은 안 했을 텐데, 사람들이 하도 용화백 하니까 기대치가 막 이렇게 하늘을 찌른 상태에서 본 게 하필 이 토르 러브 앤 썬더여 가지고 너무 짜게 식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2 위는 나이브스 아웃 2 고요. 요게 글래스 어니언이죠. 이게 2 위가 됐고, 요게 이제 그 좀 좋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월스트로 많이 꼽아셨던 이유가 전작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는 상태에서 보신 분들이 이렇게 월스트로 많이 꼽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도 이제 월스트 3 위에 꼽혔는데 그런 평들이 많았죠. "공룡을 보러 갔는데 메뚜기만 보다 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월스트에 탑건 매버릭이 또 이렇게 꼽혀 있는 것도 좀 의외긴 하고요. 그 밖에도 뭐 나일강의 죽음, 뭐 문폴, 블랙팬서 2, 모비우스, 코다. 코다도 좀 의외네. 그리고 넌 실수였어, 블랙사이트, 나이트메어 앨리, 더 메뉴, 이런 작품들이 외국 영화 월스트에 한번 꼽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5분이 응모를 해 주셨고요. 먼저 익명의 청취자께서 한국 영화 베스트로 홍상수의 탑을 꼽아 주셨고요. 그는 자신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실존적 감각을 누구보다 탄미적으로 발견하는 진짜 아티스트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라면서 한국 영화 베스트로 홍상수의 탑을 꼽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월스트는 서울대작전을 꼽아 주셨고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넷플릭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7광고를 만드는 감독이라면은 나라도 나서서 말렸어야 됐는데. 그리고 그 외국 영화 베스트로는 본즈 앤 올을 꼽아 주셨습니다. 사회적 바운드리에 서 있지 못해도 우리는 태어난 그 자체로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전하는 것 같은 진한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외국 영화 월스트는 토르 러브 앤 썬더와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 중에 고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남겨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존씨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결산이고요.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헤어질 결심을 꼽아주셨습니다. 톤 앤 매너를 잃지 않으며 고요하게 모던과 클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출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한국 영화 월스트는 카터, 그냥 말이 필요 없음이라고 하셨고요. 외국 영화 베스트는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꼽아주셨어요. 원작을 읽은 독자들의 상상에 가장 근접했던 영상, 연기, 그리고 스토리라고 해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아직
그 정액제 OTT에 뜨지는 않아서 개별 구매해서 지금 다운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 월스트는 더 메뉴를 꼽아주셨고요. 진부한 세팅, 무늬 건조한 음식, 불친절한 서비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실제로 존시님이 이 영화 보고 나오시면서 차라리 그냥 맛있는 치즈버거 하나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실제 치즈버거 드시는 그 사진을 인증도 해주시고 막 그러셨죠? 그 다음은 수수님께서 보내주신 결산이고요.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헤어질 결심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유가 필요합니까? 박찬욱과 탕이의 조합. 누나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경관의 피를 꼽아주셨고요. 올해 내가 이걸 봤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도 안 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 베스트는 커먼을 꼽아주셨어요. 올해 최고의 힐링작이었고 OST는 덤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외국 영화 월스트는 토르 러브 앤 썬더로 꼽아주시면서 내 마음속 마블은 어벤져스가 마지막인가 보라고 남겨주셨네요. 정말 공감 갑니다. 네. 아, 테레즈님도 커먼 너무 좋았다고 공감을 해주시네요. 그 다음은 파인님께서 보내주신 결산입니다.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헤어질 결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박찬욱 감독의 최고작이었습니다. 가장 최신작이 최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티스트들 중 하나이신 것 같네요. 얼마 전 방송에서 정석영 작가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 그 감정의 크기가 한정이 되어버린다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곱씹어보며 다시 작품을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보다 더 격한 요동을 느낄 수 있는 멜로가 나타날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 넷플릭스에도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카터를 꼽아주셨습니다. 300억이라는 제작 예산이 아까운 영화였습니다. 그냥 북한 영화라고 해주세요. 북한 비용도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고요. 외국 영화 베스트는 애프터 양을 꼽아주셨습니다. 고레다 히르카조 감독의 향이 나는 SF 영화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모든 사랑은 관심과 관찰, 그리고 탐구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영상미와 음악,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들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영화였습니다. 외국 영화 월스트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을 꼽아주셨고요. 메뚜기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요거 약간 그 뭐 에버랜드 톤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무미건조하게 읽었네요. 메뚜기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또 익명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결산이고요.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헤어질 결심을 꼽아주셨고 두 남녀의 사랑을 세련된 기법으로 표현하였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영웅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극장 상영 중이죠. 억지 올리기식이라서 별로였습니다. 내용의 깊이가 없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 베스트는 블랙팬서를 꼽아주시면서 추앙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외국 영화 월스트는 탑건을 꼽아주시면서 아니 보통 분들은 요 월스트랑 베스트를 바꿔서 이렇게 하시던데 탑건 베스트 블랙팬서를 월스트로 하시던데 이분은 역배팅을 하셨어요. 네, 외국 영화 베스트가 블랙팬서고 월스트가 탑건입니다. 탑건 매버릭이 전편보다 못한 것 같아요. 세월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려고 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월스트로 꼽아주셨네요. 네, 그 다음 청취자께서는 라일락님께서 보내주신 결산입니다.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헌트를 꼽아주셨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였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카터를 뽑아주셨는데 두통이 왔습니다. 특히 그 목욕탕 씬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외국 영화 베스트는 탑건 매버릭을 뽑아주시면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고요. 몰입감이 상당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외국 영화 월스트는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면서 꼽아주시진 않으셨어요. 그 다음은 카깡님께서 보내주신 결산입니다. 한국 영화 베스트는 범죄도시 2를 꼽아주셨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강희상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한국 영화 월스트는 마녀 2를 꼽아주셨습니다. 가차! 대사를 저렇게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외국 영화 베스트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2022년에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그 버전을 말씀하시고요. 독일이 바라본 1차 대전에 대한 시각이 너무 참신했습니다라고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 중에 월스트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피노키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영화의 만듦새를 논할 수준도 못 됩니다. 더군다나 저메키스와 톰 행크스로 이런 오물을 만든 디즈니는 반성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다음은 졸려님께서 남겨주신 결산이고요.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헤어질 결심을 꼽아주셨습니다. 아직도 안개를 들으면 먹먹함이 올라오며 설레가 아픕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올해 한국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 뭐 다 괜찮았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외국 영화 베스트는 탑건 매버릭을 꼽아주셨습니다. 듄도 듄나 좋았어요. 라고 해주시고요. 매버릭은 간만에 심장이 두근두근 설렜고 듄은 제가 드니 빌레브를 좋아하는데 원작을 너무 멋지게 구현한 영상미가 좋았어요. 라고 해주시네요. 제가 올해 2회차를 한 그 영화가 몇 안 됐는데 요 듄은 제가 2회차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 월스트는 나일강의 죽음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재미없었다기보다는 그냥 올해 본 것 중에서 뻔한 스토리에 긴장감이 없는 추리물이라서 그냥 꼽았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에 개봉한 영화 기준이 아니라 2022년에 내가 봤던 작품 중에서 월스트와 베스트를 꼽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된 설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해적왕님께서 결산을 남겨주셨고요. 올해 본 한국 영화 베스트는 범죄도시2를 꼽아주셨습니다. 시원한 마동석의 원펀치라고 해주셨고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외계인 일부를 남겨주셨습니다. 최동훈의 병살타라고 해주셨고요. 외국 영화 베스트는 탑건 매버릭을 남겨주시면서 톰 크루즈와 제리 블룩하이머의 조합은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외국 영화 월스트는 드라이브 마이 카를 꼽아주셨으면서 지루하고 또 지루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를 많은 분들이 그 베스트 작품으로 꼽아주시는 작품이긴 해요. 뭐,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작품인데, 저 역시도 이 해적왕님과 마찬가지로 너무 지루하게 봤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죠. 어디까지나 취향의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지루하게 봤다라고 해서 이게 안 좋은 작품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내 취향엔 그랬다. 요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시로님께서는 뀨라고 열받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맨날 뀨뀨 거리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어쨌든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헌트를 꼽아주시면서 부족하지만 영화에서라도 정의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리고 한국 영화 월스트는 공조2, 야, 씨, 내가 이걸 돈 주고 보다니, 라고 남겨주셨고요. 외국 영화 베스트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남겨주시면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외국 영화 월스트는 문폴, 첫 화면에 한자 나왔을 때 그만뒀어야 됐는데, 라고 중뽕이 너무 심했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문폴은 뭐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월스트로 꼽은 작품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은 디킴님께서 남겨주신 결산입니다. 올해 본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헌트를 꼽아주셨고요. 월스트는 리미트를 꼽아주시면서 리미트는 영상물도 안 되는 걸 영어로 팔았다 라고 해주셨네요. 근데 리미트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도 한국 영화 월스트입니다. 심해도 그렇게 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리미트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짧은 평을 남긴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 분노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 캐스트의 부제가 그거였어요. 내 인내심의 리미트라고 남기면서 외국 영화 월스트는 아바타 물의기를 남겨주시면서 그냥 CG 기술대회만 보고 나온 느낌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CG 기술대회를 보는 것도 영화적인 체험이고 너무 경이롭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좋게 보실 거고, 야, 이게 무슨 영화야.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은 인비토님께서 결산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헌트를 해주셨고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제가 이 월스트에 대한 정확한 지문이 올해 본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별로였던 작품과 이유를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이트 시네마는 내 마음에 별로라고 하시면서 내 마음에 별로? 이렇게. 그리고 외국 영화 베스트는 탑건을 꼽아주셨고요. 외국 영화 월스트는 토르 러브 앤 썬더를 꼽아주셨습니다. 나
이런 개그가 너무 제 취향적인 것 같아요. 별은 내 가슴에. 그쵸? 자, 그 다음은 페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헤어질 결심을 남겨주셨고요. 2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그 동네에서 7시간 동안 산행을 한 다음에 봤는데 피곤함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오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쫀쫀하게 만들어진 영화를 너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비상선언을 꼽아주셨으면서 기대감이 100이었다라면 만족도는 20 정도로 그쳤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외국 영화 베스트는 탑건 매버릭을 꼽아주셨고요. 스토리는 예상했던 그대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란 이런 건가?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외국 영화 월스트는 블랙팬서 2를 뽑아주셨고요. 황당한 스토리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블랙팬서의 피지컬에 어이가 없음이 배가 되었습니다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뭔가 그 블랙팬서 그 표범의 이미지보다는 살쾡이 냥냥펀치의 그런 피지컬의 느낌이 좀 강하긴 했죠. 그 다음은 다프님께서 남겨주신 결산입니다.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헤어질 결심을 꼽아주셨고요. 영화가 영화로 어떤 완결성을 가질 수 있는지 알게 해주는 벽지 하나까지의 디테일이 있었던 영화라고 해주시네요. 그리고 한국 영화 월스트는 비상선언을 꼽아주셨고요. 단지 국내 최초 비행기 재난 영화이기 위해서 재난에만 치중했다가 재미와 개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비행기만 남았던 영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 베스트는 2022년에 개봉했던 작품 중에서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꼽아주시면서 멀티버스를 통해 전하는 따뜻한 가족 영화 넌 그 자체로 소중해라고 이야기해주는 따스한 느낌이 영화를 본 주변 기온이 한 0.5도 정도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2022년에 개봉한 건 아니지만 봤던 영화 중에서는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을 꼽아주시면서 거의 4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서사와 감정은 마지막에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 월스트는 몬스터 헌터를 뽑아주시면서 제목과는 상관없는 너무 허술한 스토리에 액션도 압도적이지 못했던 만들다가 만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그 다음은 그레이스 조님께서 남겨주셨고요. 한국 영화 베스트는 올빼미를 꼽아주시면서 오랜만에 빠져들어서 봤어요. 연출과 연기 모두 좋았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늑대 사냥을 뽑아주시면서 스토리가 산으로 가고 이해가 전혀 안 됐습니다. 라고 해주시네요. 맞아요. 이게 그 감독님이 뭔가 클리셰 강박에 시달리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작품이었죠. 그리고 외국 영화 베스트는 본즈앤 오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냥 사랑 그 자체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참고로 이 그레이스 조님이 본즈앤 오를 보러 들어가시기 전에 인형 하나를 사셔가지고 꼭 껴안고 극장에서 애착 인형? 이런 것처럼 극장에 입장하실 때 인형 하나를 꼭 껴안고 이렇게 입장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우시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외국 영화 월스트는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을 꼽아주시면서 1편과는 완전 다른 신선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은 익명의 청취자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헤어질 결심, 모든 게 완벽했던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월스트는 정직한 후보 2, 전작에 비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외국 영화 베스트는 주술회전 제로, 오랜만에 본 극장판인데 울었습니다. 몰입감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외국 영화 월스트는 머비우스를 뽑아주시면서 시간 때우기에만 좋았던 작품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그 다음은 초롱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네, 베스트는 헤어질 결심을 꼽아주셨고요. 영화라는 이름을 걸고 만들 수 있는 마스터피스입니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회자될 박찬욱 최고의 작품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장면은 아름답고 모든 장면이 완벽합니다. 지금도 이 영화 하나로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헤어질 결심도 이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때는 제가 초롱님을 알기 전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초록님이 참여를 해주셨다면은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마녀 파트 2를 꼽아주셨고요. 모든 대사가 완벽하게 나쁩니다. 모든 대사가 완벽하게 나쁩니다. 건질 거라고는 헛웃음밖에 없습니다. 1편에 자기 복제를 더해 더 지루하고 더 재미없게 담아냈습니다. 김다미가 1편의 가장 좋은 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10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3편을 보고 싶다는 게 이 감독님의 더 나쁜 점입니다. 늘상 기획은 흥미롭고 영화는 나빠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외국 영화 베스트는 우연과 상상을 꼽아주셨어요. 야, 우연과 상상 저도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카깡님은 다시는 내가 일본 영화를 안 보겠다.
라고 하실 정도로 너무 별로였다고 해주신 작품이었죠. 그 우연과 상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우연히 빚어낸 빛나는 순간들을 흥미롭고 유쾌하게 담아낸 영화 같습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즐겁고 흥미로웠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답지 않게 짧고 간결합니다. 이렇게만 만들어줘라고 해주셨는데, 요게 그 옴니버스 영화예요. 그래서 같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이게 그 다 별로였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에피소드마다의 호불호도 좀 갈리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영화 월스트는 토르 러브 앤 썬더로 꼽아주시면서 모든 면에서 재미없고 함수님이 나왔습니다. 감독님 마음대로 연출했을 때 가장 최악의 멀티버스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고리타분하고 개그는 유치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했던 고독한 영웅 토르의 캐릭터를 묻어버린 영화예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영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이 자리에도 계시네요. 한국 영화 중에 베스트는 성덕을 꼽아주셨습니다. 평생 덕질을 해보지 못해 편견을 갖고 있던 저에게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세대를 아우르며 쉽고 재밌게 알려줘서 좋았습니다. 헤어질 결심이나 탑을 재밌게 봤지만 만듦새를 떠나서 이 작품이 신선해서 이 질문을 보자마자 바로 떠올랐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한국 영화 월스트는 외계인 일부를 꼽아주셨고요. 후시 녹음 때문에 후레쉬맨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적응이 안 되어서 처음부터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외국 영화 베스트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꼽아주셨고요. 주변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서 굳이 자신을 변하지 않아도 함께하고 온전히 이해해주고 받아들이자는 따뜻한 시선이 좋았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외국 영화 월스트는 코다를 꼽아주셨습니다. 미라클밸리의 원작을 보고 봤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이런 논란이 진짜 많았어요. 이게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어떻게 각본상을 받을 수가 있지라는 논란이 좀 있는 작품이기는 했습니다. 네. 영님께서 지금까지 덕질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좀 거짓말을 하셨네요. 나이트 시네마 덕질을 지금 하고 계신데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해주셔서 약간 좀 서운하네요. 네, 그죠? 죄송합니다. 농담, 네, 농담이에요. 조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조스님은 참고로 저도 모르는 그런 영화들을 되게 발굴해서 굉장히 잘 추천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꼽아주신 작품들도 사실 저는 좀 생소한 작품들이긴 한데, 야, 이런 작품들을 지금 이분 덕분에 그래도 제목이라도 한번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게 이 결산을 읽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한국 영화 베스트로 꼽아주셨고요. 공간, 소유, 욕망에 대한 불교적 모양의 표현이 탁월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 개봉작이 아니라 2022년에 내가 봤던 작품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을 꼽아주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귀문을 꼽아주셨고 매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외국 영화 베스트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작품을 꼽아주셨는데 미루다가 드디어 봤습니다. 기술력의 부재는 창의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열실히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외국 영화 월스트는 넌 실수였어 라는 작품을 꼽아주시면서 취향 탓사 별로였어요. 더러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 다음은 환상적인 언어의 그린어인이 펭귄님이 남겨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마임님이시죠.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마임님으로 활동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헤어질 결심을 꼽아주셨고요. 날실과 시실 같은 촘촘한 직조의 영화, 흔들리고 붕괴되는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영화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한국 영화 월스트는 외계인 일부를 꼽아주셨고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외국 영화 베스트는 벨파스트를 꼽아주셨습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 본 중요한 시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익명의 청취자께서 또 남겨주셨고요. 한국 영화 베스트는 마녀 2편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롭게 시도하는 엔터 영화로 재밌게 봤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영화 월스트는 컴백홈을 남겨주시면서 깡패 영화는 진짜 별로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외국 영화 베스트는 높을 남겨주시면서 구경거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알려줘서 또 다른 자각을 일깨워줬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외국 영화 월스트는 블랙사이트라는 걸 남겨주셨는데 그냥 모든 게 엉성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 참여해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라고 했는데 지금 4분 남았거든요. 너무 읽기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약간 이게 조미료를 좀 치고 있는데 최대한 좀 재밌게 한번 읽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요. 시네다운 19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청취자들이 많기도 하고 지금 10년 동안 영화 팟캐스트 1위를 유지하는 대인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내는 사연들을 그분들이 항상 읽어주시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야, 그냥 그 글을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살려가지고 읽지라는 거를 이런 걸 할 때마다 느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분들. 그 다음엔 진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죠? 진지님. 감사합니다. 진지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한국 영화 베스트는 킹메이커를 꼽아주시면서요. 봤던 영화 중에서 흠이 제일 적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킹메이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영화 월스트는 브로커를 꼽아주시면서 차마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브로커도 좋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긴 한데요. 저는 숙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았던 인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외국 영화 베스트는 실종을 꼽아주셨습니다. 아, 나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실종 진짜 보고 싶은데. 일본 영화고요. 이거 진짜 좋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요거를 또 베스트로 뽑아주셨네요. 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내러티브를 이끄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구성, 그에 걸맞는 완벽한 결말, 신인 감독에게 기대하는 신선함, 소설에서나 볼 법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실종이 문성근 배우 나오는 그 실종이 아닙니다. 네, 장르가 스릴러 미스테리 드라마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OTT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그렇네. 넷플릭스에 등록이 됐네요. 야, 넷플릭스에 실종이 있구나. 대박이네. 그러면은 이 실종도 조만간 저희 청취자분들과 내일 서부전선 이상 없다 보듯이 실종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혼자 봐야지 하면은 뭐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같이 봅시다라고 해서 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좋아요. 네, 그 외국 영화 월스트는 나이트메어 엘리를 꼽아주시면서 뒤로 갈수록 연출이 실망스럽습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기르모 델토로 감독님이 요 나이트메어 엘리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피노키오는 호불호가 거의 안 갈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소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한국 영화 베스트는 초선을 다뤄주셨고요. 다큐멘터리이지만 극영화 못지않은 구성, 편집, 그리고 주인공들의 리얼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최고의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주시네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최악까지는 없어서 패스할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외국 영화 베스트는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을 꼽아주셨습니다. 올해 개봉한 작품은 아니지만 연휴기간에 OTT로 감상했습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사랑스러운 꼬마 아가씨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추운 겨울 이불 속에서 영화를 보시고 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미도 뛰어나서 아이맥스로 개봉하면 꼭 관람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외국 영화 월스트는 라스트 나이트 인 소호를 꼽아주셨고요. 평소 에드가 라이트 감독 작품을 좋아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도저도 아닌 용두삼이란 이런 것이다를 직접 보여준 영화 같아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감독님,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보시는 게 어떨지요? 하하하하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라스트 나잇 인 소 저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봤어요. 영상이 되게 현란하잖아요. 고런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도 막 되게 충격적인 반전, 뭐 너무 신선한 반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야,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지?라는 생각에서 그 마지막 반전이 나름 뭐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서 추천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게는 봤거든요, 극장에서. 근데 뭐 충분히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이제 2개 남았어요. 네, 영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한국 영화 베스트는 헤어질 결심을 꼽아주셨고요. 사랑이란 단어 없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국 영화 월스트는 영웅을 남겨주시면서 보수 정권에만 활발해지는 그의 작품 활동이라고 윤재경 감독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 영화 베스트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남겨주시면서 끝없는 위로의 향연이라고 해주셨고요. 외국 영화 월스트는 주라기 월드 폴든 킹덤을 남겨주시면서 메뚜기는 싫어요라고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하얼빈은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영웅은 저도 너무 별로여가지고. 네, 영웅도 제가 남겼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은 테레즈님이 장식을 해주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베스트는 헤어질 결심을 꼽아주셨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처음 볼 때는 감독님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참 힘들었고 영화가 참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영화 본 뒤에 자꾸만 생각이 나서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다른 고정 작품들도 감상하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본 뒤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화에 대해 드는 점도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처음 보는 친구와 해외에서 몇 년 만에 입국한 랜선 친구와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머니도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찾아보는 중이랍니다. 단순 영화가 아니라 영화도 하나의 문학적 장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작품입니다. 영화 본 뒤 자꾸만 여운이 남아서 다회차 감상하며 사람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더 멋진 작품으로 기억에 각인될 작품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한국 영화 월스트는 압구정과 어부바를 꼽아주셨습니다. 압구정은 블랙 코미디였다면 충분히 잘 끌어낼 수 있는 작품이었음에도 멋진 배우들의 연기와 애드립조차 살리지 못한 감독님의 어정쩡한 연출 때문에 좋지 않았습니다. 어부바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영화를 굳이 제작해서 개봉했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과 개그로서 극장 관람 시 10명도 채 안 되는 관객 중 절반이 극장 이탈을 한 작품입니다. 정준호라는 배우만 믿고 봤다가 망한 작품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외국 영화 베스트는 풀타임을 뽑고 싶습니다. 야, 이거 풀타임도 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상영관이 많이 걸리지 않아 가지고 못 본 작품이거든요. 잠깐만. 풀타임도 지금 정해져 OTT에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면은 잘 안 보여서 이거 그냥 개별 구매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지금 볼게요. 아, 정해져에 없네. 개별 구매해야 되네. 네이버 시리즈원에서 개별 구매를 하든가 해야겠다. 자, 풀타임을 뽑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담겨 있기도 한 작품인데요. 작년 한 해 이 영화를 동네 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되도록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서도 있습니다. 일상 스릴러라는 장르를 이렇게 잘 살린 작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끝날 때까지 몰입해서 봤던 작품입니다. 영화라는 장르 하나에 이렇게나 다양한 내용과 시선이 담기는 작품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는데요. 더군다나 이 영화를 시사회로 감상했을 때 폭우로 지하철 상황 때문에 귀가 못할 뻔해서 영화가 현실로 이어지는 기분이어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 테레지님이 요즘은 조금 좀 활동이 뜸하신 것 같은데 각종 영화제들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네 여성영화제에서 좀 힘을 쓰셨던 것 같네요. 외국 영화 월스트는 큐브의 일본 리메이크판을 꼽아주셨고요. 큐브 원작이 너무 좋고 신선해서 그 이후 다른 아류작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감상했음에도 영 아니었던 작품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재밌게 봤는데 심파와 교훈적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부적으로 골물대로 골문 세대 갈등의 해결책조차 무시무시했습니다. 일본에서 나름 검증된 연기자들이 출연했는데도 이렇게밖에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도 거슬리는 연기를 보여줬던 오키다 마사키가 이 작품에서도 지나치게 오버하는 연기로 작품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평을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들 잘 읽어봤고요. 방송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읽었던 이유는 뭐 제 얘기도 해야겠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보내주신 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 얘기하면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제가 상품권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받고 싶으신 분은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소중하게 보내주신 의견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뭐라고 이분들이 보여주신 이 하나하나 이 소중한 사연들을, 결산들을 어떤 건 뽑고 어떤 건 안 뽑고 그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결산을 보내주시면서 연락처를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남겼는데 연락처를 안 남겨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야, 네 돈 써가면서 하는 건데 무리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락처를 아는 분들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음에도 굳이 제가 찾아서 3분간 소매 넣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궁이라고 소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분이에요, 저분. 저분이 그랬어요. 네, 저분이 소희라고 써놓고 연락처를 안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미 알기 때문에 네, 굳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은 어떤 영화를 재밌게 보고 또 어떤 영화를 재미없게 봤을까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공감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 저분의 취향은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어디까지나 여러분 영화는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니까요. '아 저분은 저렇게 보셨구나.'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23 년에 제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나이트 시네마로서의 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뭐 작년이랑 다 비슷한데요. 추가된 계획은요. 나이트 시네마 유튜브 채널 수익 조건 달성하기가 첫 번째 제 목표입니다. 구독자 수 1000명, 그리고 컨텐츠 재생 시간 4000시간이 그 조건이고요. 올 한 해 동안 이 조건을 달성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1순위, 최우선순위 목표는요. 한 5월이나 6월 달쯤 그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청취자 정모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정모라고 해 가지고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막 사회 보고 뭐 이벤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그럴 능력까지는 안 돼요. 그럴 능력까지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얼굴 한번 보고 그냥 이야기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고런 시간을 가져 볼까 하고 장소는 아마도 강남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이제 서울 경기권에 거주를 하시는데 2 호선 기준으로 해서 강남역 그 인근에서 해야 최대 뭐 삼성역 정도? 뭐 그 정도에서 해야 저도 가기 편하고 이제 좀 절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 인근으로 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렇게 두 가지 큰 목표를 잡아 봤고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그 방송 활동도 방송 활동인데 제 직장에서도 많이 바빠질 것 같아 가지고요. 작년보다는 좀 '정신없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엔딩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